안녕하세요. 곤중광TV의 곤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일요일 오후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5월달도 이제 말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가 안 와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계양에 부모님 산소에 있는 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려고 갔었는데 때마침 형님이 오셔서 그 부모님 산수 잔디에다 물을 길어다가 물을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형만은 아우가 없다더니 참 형님은 대단하십니다. 그 물 뿌리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 잔디가 뻘겋게 타 죽었어요. 난 이게 잔디에 무슨 병이 와서 그러나 아니면 약을 잘못 뿌렸나 이렇게 했는데 뻘겋게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물어서 너무 물기가 없어서 잔디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잔디에다 물을 주신다. 그 동네 아래 마을에 보니까 고구마 심은 것도 고구마가 타 죽고 고추도 비실비실하고 채소도 비실비실하고 모든 식물들이 비실비실하더라고요. 이제 곧 이제 모내기가 이제 한참일 텐데요. 비가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왕조 시대 때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죠. 기우제. 비가 와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에 일을 하니까요. 잔디가 메말라 죽을 정도로 가물었다. 대단히 오늘 봄 가뭄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비가 곧 뭐 내일인가 모레는 비 소식도 있다고 그러는데 비가 좀 충분히 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끔 농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오도록 비가 주룩주룩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와도 안 되잖아요. 적당히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뭐 자연의 생활이니까 자연의 이치니까 마음대로 인간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지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문재인이 어떻게 지냈는가 문재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숙이 뭐 청와대 요즘에 개방했는데 뭐 안채까지도 이제 개방한다고 하는데 뭐 옷장이 뭐 옷장이 그냥 뭐 하얀 옷장이 그냥 뭐 그 보도에 보니까 그냥 아주 양쪽으로 그냥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직업으로 하는 뭐 모델도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이와 김정숙 씨, 문재인이 문통과 김정숙 씨 양산에 지금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문다의 그 문통의 딸 김정숙 씨의 딸 뭐 태국에 가서 사느니 뭐냐 했는데 또 뭐 이혼 오고 뭐 청와대 들어와서 살다가 뭐 지금 양산으로 왔다 못 왔다고 그러는데 양산에 지금 지금 우파 보수 우파들이 그냥 집회가 쉬우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벌써 뭐 오래전부터 그냥 집회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는데요. 뭐 안정관 씨가 뭐 거기 주축이 돼서 뭐 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요. 아니 문통이 대통령 때 왜 그렇게 앞날을 못 봤을까? 그냥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그냥
그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조세에서 잡아놓고 아직까지도 안기부장하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영창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아직까지 사면이 안 됐는데 자기 식구들만 뒀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사건이 있습니까? 울산 선거, 울산 하명 선거라고 해서 울산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 청와대 개입했다 수사하다 말았고, 옵티머 펀드 사건, 사모펀드 사건, 이 큰 사건들 있잖아요.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의 이 사건, 뭐 그건 이재명에게 주축이 된 거지만 그건 무통정부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왜 정확히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물쭈물로 봐주기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이제 국민들이 아마 감에 있지 않을 겁니다. 문 전 대통령 그냥 문통이 앙산에 가가지고 막 그냥 그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 뭐 지난번에는 뭐 보도 보니까 김정숙 씨가 창문을 열고 삿대질을 하고 뭐 하는 소리가 거리가 머니까 안 들리지만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사진에 찍혔습니다만, 이번엔 또 문다혜가 또 나섰어요. 문 전 대통령 딸 집안의 생쥐꼴, 보수단체 시위 비판, 그런 제목입니다. 조용히 살 권리마저 박탈당했다. 조용히 살려면 법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죄를 진 사람들이 조용히 산다는 건 그거는 과욕이죠. 우리 법을 지키고 우리 대다수 99%의 국민들이 법을 지키고 잘 살잖아요. 법을 막 쥐멋대로 흐르고 외교 망치고 그리고 이북만 바라보고 그저 친북 쪽으로만 하고 친중 쪽으로 하고 뭐 탈원전을 하고 뭐 울산 시장 그때 그 청와대 개입한 그런 문제, 펀드 사건 문제, 대장동 사건 문제, 코로나 맨날 K반영 해가지고 수백 조를 퍼다보는데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잡혔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고 추경을 세웠더니 민주당에서 그걸 협의를 안 하고 그걸 보이콧해 버렸어요. 자기들이 할 때는 했겠지. 이것은 저기 보면 우리나라의 소인배 정치들이 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단체를 향해 비판의 말을 쏟아냈다. 지난 10일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귀향한 바 있다. 28일 문다혜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확인하고 싶었다. 들이받을 생각을 하고 왔다. 시위대를 들이받을 황송가? 아직도 청와대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가 본데, 어쩌면 성격들이 문통이나 김정숙 씨나 그 집 아들을 그다음에 그 딸 어쩌면 다 이렇게 그럴까요? 그래서 옛날 말에 피는 속이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었다. 시위대를 들이받을 생각을 하고 왔다. 받아보지 뭘 받아보면 머리가 튼튼한지. 나설 명분 있는 사람이 자식 외에 없을 것 같았다. 잘났구만. 문다혜 씨 참 잘났어. 당신네 집만 당신네 사람이고 우리 국민들은 개나 소나 돼지인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얼른 자진 신고를 해서라도 처벌을 받아야지.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라는 심정으로 가열하게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은 참담과 무력, 수적으로 열세, 집안의 생쥐꼴이다. 집안의 생쥐 봤나? 야, 말도 막 하는구나. 역시 수준이야. 집안의 생쥐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사람으로 된 바리게이트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시위대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게 과연 집회인가?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야 되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법적 처벌이 얼른 끝나지 않으면 아마 이게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하라고 해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으로 조용히 살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묵묵부답 견뎌내는 것은 여태까지 정말 잘했다.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다며 이제 부모님은 내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켜봐요. 지켜보라고. 국립호텔 큰 집에 갖다 나오지 않고는 아마 이거 지키기가 힘들 겁니다. 문다혜 씨 지키기가 힘들 겁니다. 정치 권력에 떠나면요 추정하는 세력들도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요 하나둘 다 떠나요. 결국은 큰 집 신세를 져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참 정말 피는 참 못 속인다고 옛말에 하더만 참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더니 어쩌면 그럴까요? 문통 내가 문통이었으면요 이렇게 하면 안 만들지요. 일단 대통령이 되면요 국가의 대통령 아니에요. 그럼 국가와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우선 생각해야지. 자기들 파벌 자기들 패거리 정치하는 것만 감싸고 돕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당에 있는 데만 위주해서 한다. 그리고 자기 이념에 빠져서 이북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책임도 져야죠. 자기가 그렇게 일을 했으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 그게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나는 참 그 집안의 식구들의 피는 못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나서서 창문 열고 삿대질하고 뭐 김정수 씨가 하더니 이제 딸이 나섰네요. 아들은 어디 갔나 이제 아들도 나와가지고 또 아들도 나서야지. 여하튼지 법의 어떤 심판을 받지 않고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촛불 시위에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4년 7개월이나 구속을 시켜놓고 이제 사면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나라 정치라도 좀 잘하고 나라도 좀 부강하게 하고 경제도 좀 잘 되게 좀 하지. 그냥 있는 동안에 룰랄라 해가지고 그렇게 100년 1000년 살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떤 노래를 제가 들어보면 그게잖아요. 높고 낮은 저 무덤문 영웅호걸이 몇몇이냐 절대 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도 저와 같이 되노매라.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고 세상 떠나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이 어디 있고 절대가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문통을 보면서 제가 참 저렇게 살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그리고 남을 너무 이렇게 헐뜯고 싶지 말아라. 그 자리가 좋은 데 있으면 그 자리 좋은 만큼, 자리가 크면 큰 만큼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아령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전에 방송을 찍에 그 까마귀 검다고 보는 시조를 읊어드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다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셨던 분 계시죠.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비웃지 마라. 겉은 검은들 속 절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요즘에 뭐 아무리 유명한 시인들이 시를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모든 생활과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세상 사람이 살면서 참 제멋대로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만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당에 있으면서 자기 당에 있는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을 하는데 적군과 뇌부동을 하고 손을 잡고 해서 탄핵을 한 62적이라고 있죠. 이 사람네들 아주 녹슬지 않는 주석으로다가 아주 큰 비석을 세워서 써줘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 근세에 들어와서 이 정치사에 자기네 당에 있는 대통령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 찬성을 했던 62명 그걸 주석으로 이름을 새겨서 자선 만대에다 내려야 됩니다. 역적이 따로 있습니까? 그 역적이죠. 그들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 나라가 뭐가 됐습니까? 아주 개차반이 되지 않았어요? 개차반. 우리 국민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뭐 이 당 저 당만 맨날 그 국민들이 다 정신입니까?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사람을 잘 평가하고 사람을 잘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잘 보아야 됩니다. 정철이 아시죠? 정철의 훈민가 중에 이런 시가 있다. 정철의 그 훈민가 중에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 나서 옳지 못하면 마소를 갓 고깔시오 밥 먹이나 다르랴. 마을 사람들아, 우리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 마을 사람들. 옳은 일을 하자스라. 옳은 일을 합시다. 사람이 되어 나서 옳지 못하면 그릇되게 행위하고 그릇되게 살면 마소는 뭡니까? 말이나 소 아닙니까? 마소를 갓 고깔시오 밥 먹이나 다르랴. 여러분들 옛날 노인네들이 갓 쓰잖아요. 갓 그거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품위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갓을 쓰잖아요.
옛날 갓은 상놈 갓이 다르고 양반 갓이 다르고 또 대감 갓이 다르고 중인 갓이 달라요. 갓은 이 챙의 넓이, 이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갓도 값이 다 천진만층이죠. 마술을 갓 고깔시오 밥 먹이나 다르랴. 갓이나 그 위에 씌는 그 꽃갈잖아요. 꽃갈 모자 이제. 말에다가 소에다가 갓을 씌우는 거고 그리고 씌워서 밥을 먹이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말이나 소에다 갓을 씌우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갓도 상놈 다르고 양반 다르고 뭐 중인 다르고 그다음에 대감 모자 다르고 갓도 그 다른데 사람도 쓰는 다른데 그 갓을 사람 씌우는 갓을 말이나 소한테 씌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미친 놈들의 지랄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미친 사람들의 지랄이다. 그래서 옳은 품행을 갖고 옳은 일을 해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철훈민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 나서 옳지 못하면 마소를 갓 고깔시오 밥 먹이나 다르랴. 밥 먹이나 다르랴. 밥을 먹이게 하는 거나 다르랴. 아니 말이나 소한테 고깔을 씌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니에요. 뭐 허수아비에다가 뭐 모자 씌우는 거는 봤습니다만 말한테 소한테 고깔이 갓이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밥 먹이면 됩니까? 풀을 먹여야죠. 여물을 먹여야지. 여러분 여물을 압니까? 여물. 말이나 소는 여물을 먹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갓이나 고깔을 씌워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할 일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뭐 겨울에 추우면 소한테 고깔 씌는 건 아니지만 덕석이라고 해서 집으로 엮어서 있는 걸 가지고 등어리다가 이렇게 덮어서 배까지 이렇게 등어리 덮어서 이렇게 덕석에다 이렇게 끈을 붙들어내고 저도 그 전에 조금만 자랄 적에 저희 집에 그 소가 있는데 그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벌써 소를 덕석을 입혀서 꼭꼭 묶어서 그래서 밖에서 오양간으로 소가 자는 데가 집이 오양간 아닙니까? 오양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물을 주어요. 여물. 소죽도 쓰기도 하고 콩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쏘서 소를 먹입니다. 그 소한테 갓이나 고깔을 씌우고 밥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인생살이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문통, 김정숙 씨, 문다혜 씨, 자기들이 국민들을 암울하기 전에 내가 해왔던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반성이 없으면요, 마소에 갓이나 고깔 씌우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게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면 반성이 있어야지, 잘못을 느껴야죠. 그걸 모르는 것이 마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살이 살면서 우리가 옳게 가고 옳은 생각을 하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입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직위가 높고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살기가 어렵고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돌아보고 그 약자들을 같이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지상천국이고 그것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진국. 정철의 훈민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스라. 사람이 되고 나서 옳지 못하면 마소를 갓 곡갈시오 밥 먹이나 다르랴. 갓 곡갈시오 밥 먹이나 다르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 태도를 돌아보는,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월 저녁인데요. 편안히 주무시고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더 발전되시고 또 보람이 있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